WS 리프레시, 신광섭 MBM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저는 사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 코스닥은 강한 반등이긴 하지만 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또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방향성이 없는 증시인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선물 지수로 봤을 때 갭상승의 1% 정도 내외로 갭상승을 출발했는데 네. 10시도 안 돼서 이 상승폭을 조금 코스피 기준으로 좀 거의 다 반납했고 오히려 중간에 마이너스 살짝 진입했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이제 지수도 보지만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이 오늘 경기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철강, 화 이 기초적인 건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코스피 정도 매도 나오고 있지만 그쪽으로 지금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경기 재개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있을 텐데 오늘 시장은 굉장히 지수는 재미가 없지만 네. 정체돼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경기주가 70%를 담당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훈풍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재미가 없지만 그 안에 훈풍이 불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보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건설주 얘기를 네. 나눌 텐데 그 전에 이제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세 명이서 새로 고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경기주가 좋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눈에 띄게 좋은 게 건설주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인 모멘텀일 수 있겠죠. 대선. 그에 그렇죠. 따라서 네. 여야 막론하고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네. 축구 경기가 전반전 45분, 이제 후반전 45분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경기가 종료됐는데 경기주를 축구 경기로 따졌을 때는 전반전 45분이 끝난 종목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저는 전반전이 25분이 끝나고, 그러니까 25분 시점이 지난 한 딱 반년 전이었을 거예요. 3, 4월 달에 그때 인플레 얘기 나오면서 경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반전 25분에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좀 쿨링 타임을 좀 가지면서 좀 과열을 시키는 모습이 보였고, 이 전반전 25분이 한 4개월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4, 5개월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반전 26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냐면은 그 땀을 어느 정도 흘린 상황에서 이제 이 축구 경기로 따지면 뭔가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 신체적인 능력을 뭔가 뽐낼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건설 쪽에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여야 막론한 바로 그 정치 관련 그 인물들의 그 잠룡분들의 이 대선 공약인데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날 엊그저께인데 어제 그 야당의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걱정 없이 전국에 250만 수도권에 130만 호를 공급 폭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제1공약으로 했고 물론 이제 여당에서도 약간의 좀 질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의 이 주택 공급을 하기로 어느 정도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일단 뭐 해외 쪽은 사실 이 부양책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이쪽에 이 4개 도시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요. 공공택지 14만 호를 건설하기로 3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겠죠.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GTX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오늘 건설 쪽에서 중소형 건설주가 굉장히 강한데 통상 건설주는 해외 건설에 대한 이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특히 범양검영, 뭐 일성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10%또 2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주택 비중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따라졌을 때 국내 건설 비중이 높은 이 순으로 지금 상승률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파동, 즉 후반전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네. 전반전도 중간에 좀 건너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요즘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 축구 경기에서 원래는 이제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중간에 전반 25분 정도 되면은 쿨링 타임을 쿨링 타임. 네, 쿨링 타임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해드리고 위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주들이 한번 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한 2에서 3년 정도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추세 네.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4, 5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의 눌림을 많이 네. 받은 업종들이 지금 대부분 한 4, 5% 정도 장대 안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우리 또 앵커님께서는 네, 네. 뭐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외부에서는 결국에는 뭐 달러 같은 부분에 좀 네. 고민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수요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또 연일 저렇게 그렇죠. 규제를 쏟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매출을 챙겨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고용의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고용을 단기에 유발할 수 있는 또 업종으로 따져보면은 네. 건설이라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 저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이제 중소형 건설사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반도체도 보면 소부장이 있는 것처럼 네. 건설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라키 그렇죠. 이렇게 막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형 건설사 있고 중소형 건설사 있고 거기에 또 납품하는 부품, 그렇죠. 부품이라고 좀 웃기지만 부품도 있고 네. 딱 잘라서 대형 건설, 중소형 건설, 건자재 어디를 더 좋게 보세요?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서 작년 말부터 사실 경기주들이 물론 이제 뭐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했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묻혔어요. 근데 실제로 상승률로 봤을 때는 건설주들이 대부분 60에서 80%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워낙 많이 눌려 있었다 보니까 연말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거의 한 5월까지 갔었어요. 통상.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 뭐 중소형 건설주도 대형, 중소형 그리고 건자재 이 전반적인 집약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3에서 4%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저는 뭐 요게 순서를 알 수는 없겠죠. 순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가는 섹터는 당연히 대형 건설주, 뭐 네. 중소형 건설주가 먼저 가면서 그 뒤를 이 건자재라든지 네. 이쪽이 좀 쫓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러면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물론 이제 후반전이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또 사람들은 저 올라간 거 어떻게 했을 때 건자재들이 아직 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수소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네. 전기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때 수소가 다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눌려있던 전기차 충전소를 말씀드렸던 종목이 STP였는데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설 쪽이 지금 기본적으로 좀 건설 섹터를 보면은 범양 경영이 21%, 일성건설 12%, 중소형 건설주들이 거의 1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좀 눌리고 있고요. 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뭐 HDC, 현대산업개발, 뭐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현대건설 이쪽 종목들 3, 4%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올라가는. 근데 지금 아마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눌림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버릴 것이냐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과 그 과거보다 반년 전보다 조금 다른 독특한 배경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훈풍이. 그러니까 소외받은 종목이 없습니다. 원래는 대형주가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쫓아가는 장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펼쳐진다면 이게 뭔가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를 여러분 체크하시고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을. 그래서 조금 연말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3월에도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월 10일 날 민주당 경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만약 지금 들어가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홀딩하는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이 변동을 조금 무시하시는 이런 투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주 그냥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선순환을 통해서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또 이제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게 대선 공약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또 이제 건설주에서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훈풍이 불었을 때 숨어 있는 진주 이런 걸 또 저희는 찾고 싶잖아요. 네. 그거 딱 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딱 기준을 좀 정해놔가지고 저도 정리를 기준이요? 해놔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 자체는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숨은 진주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눠봤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HDC 또는 HDC 현대산업개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리플레이션 기준까지 좀 같이 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정부 정책에서 네. 이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그걸 봤을 때는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임대 아파트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통상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뭐 구조 자체를 좀 바꾼다, 뭐 내부를 좀 바꾸거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데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뭐 아파트라든지 빌딩의 골조만 남긴 상황에서 그 안에서만 다시 또 건축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뭐 이제 현대 산업개발 이쪽이 좀 담당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건설사들은 이 투자사들과 같이 더불어서 컨소시엄을 좀 구분해서 그 단지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좀 자주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수주를 받을 때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HDC 그룹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지난번에 한번 이 PT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그 더 한신휴인가요? 한신 아파트. 한신공영이라는 회사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신공영은 뭐 재무제표를 봐도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잠깐 지금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풀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신공영이 물론 이제 아파트 건설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뭐 진천과 충주 사이를 연결하는 또 민자 고속도로 관련된 이 고속도로 사업까지 도로 사업까지 같이 좀 건설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좀 탁월한 이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두 다 실적이 당연히 실적 베이스가 받쳐주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게 아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건설 관련 주들이 이제 요즘 움직이는 게 이제 대선 공약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선이 끝나기 전에 상승 랠리도 끝날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설을 들어가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공약을 지키는 거니까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수주도 더 받고 올라갈 텐데 저는 그 받는 기한이 참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될지. 보유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속도라고 보고 있어요. 속도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속도? 그렇죠. 상승 속도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까지 보유를 하기로 했는데 주가 상승 레벨이 뭐 원래는 이제 한 50% 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20%밖에 못 갔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 그 관련된 또 인수인계 하면서 또 관련된 공약들이 더 세분하게 나오니까 그럼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레이가 나올 텐데 이게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펀드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미국에서 팬펀드 10펀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고가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중간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쭉 밀렸기 때문에 그때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사실 각도로 봤을 때도 상승률로 봤을 때도. 그래서 만약에 건설주든 어떤 정책주든 간에 전반적으로 상승 속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만약 대선 전까지 50% 가냐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재료 소멸로 판단해서 파는 게 맞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덜 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또 공약 사항들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는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 이렇게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얼마나 선반영했냐의 그렇죠. 차이에 네. 따라서 네. 움직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즉 이제
전략 측면에서 볼 때는 건설주를 오히려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날 때는 좋은데 건축 착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선반영한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이제 미리 허가를 받으면 언젠가는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착공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좀 봐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도 못 올랐어? 별로인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진짜 실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시는 분의 공약을 보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서 선반영에 관련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살짝 리프레시를 녹여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기준도 있지만은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요청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한국은행에서 발췌한 자료를 한번 볼 때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내 건설 수주 금액 추입니다. 여기 네. 한국은행인데 이제 단위 10억 단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건설 수주고요. 밑에가 주택 건설 수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엄청난 건설 수주 금액이 상승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네. 초록색이라든지 뭐 밑에 좀 하단에 좀 나눠져 있는 거는 이제 공장, 관공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건축 주택 쪽으로 수주 금액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농후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만큼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누워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우리 강 아나운서분이 잘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대선까지 보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 산업 지표를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커플링화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집중하고 수주하는 기업 또는 임대 아파트 단지를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대표적으로는 HDC 그룹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리프레시 기준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에스테픽하고 네. 한국철강 요즘에 너무 잘 갔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이와 관련해서 요새 뭐 2두박근 뭐 3두가 상당히 강해진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무게를 증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은 엇박자 안 나게 네. 건설. 오늘은 빌드업대로 갔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제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건설 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삼형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대형주 종목 한번 편입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라는 네. 종목을 한번 오늘의 PT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코드 번호는 267270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뭐 삼형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종목명만 들어도 가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뭔가 진짜 세울 것 같죠. 예. 네. 현대건설기계는 워낙 유명하죠. 현대중공업 지주 계열사인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서 그 지분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네. 했고요.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인수하면서 지금 현대 제뉴인 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제뉴인이 중간 지주사 격으로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의 전반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현재 전 세계 전 세계 건설 공작 장비 점유율이 1.48%밖에 안 되고요. 두산인프라가 3%고요. 캐터필러가 1등이거든요. 캐터필러가 작년 기준으로는 한 12%도 안 됩니다. 11.8%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공작 장비 업체들이 춘추 전국시대예요. 글로벌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에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좀 캐파를 좀 증가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건설기계 지금 이쪽이 좀 잘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중국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중국이 좀 제재가 많은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경기는 잘 돌아가는 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또 제3차 구리, 아연 뭐 이런 원자재를 제3차 비축분까지 또 물량을 또 푼다고 합니다. 그 네. 얘기는 건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P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케이트 실러
통상 이걸로 주택가격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계속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뭐 매출이 굉장히 좀 높아요, 이 회사가. 근데 오히려 지금 매출 비중을 좀 줄이고 인도나 태국, 이 신흥국 쪽으로 좀 매출에 대한 변화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익치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또 이 중장비, 공작 장비를 워낙 만들다 보니까 이 중소형 지게차를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 지게차를 현재 개발하고 양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본다면 당연히 이 수소로도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아마 연말까지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뭐 이 종목은 대형주기 때문에요. 뭐 49,500원에 편입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을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 선까지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 선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4만 5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위로는 한 25% 좀 나오고요. 아래로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전에 전고점 연역까지는 충분히 갱신하지 않을까. 네. 시간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현대건설기계 지금 가격 전략 나가는데요. 저는 심원선 매니저가 좀 큰 종목들 가지고 왔을 때 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대한유화라든지 네, 삼성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예. 최근에 좋았던 전적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더 말에 좀 힘이 실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석의 PT 종목 현대건설기계. 네, 맞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단 내용들이기 뭔가를 때문에. 지을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기분 좋네요. 지금. 뭔가 기대도- 수익도 잘 지었으면 굵직굵직하고 좋습니다. 화면과도 기대하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